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3차 불공 사업. 러시아는 핵무기를 한국에 이전한다. 1. 러시아의 쿠릴열도 결정에 충격을 받은 일본. 안녕하세요. 최근 러시아가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5차 불공 사업의 잔금을 핵무기로 치르겠다는 과감한 제안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자신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제공할 핵무기 덕분에 한국이 동아시아 최강자로 오를 수 있다는 소식. 한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차관을 빌린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돈이 없어 당시 국제무대에 생소한 한국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위상을 다른 국가들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소련이 망하기 직전 한국은 소련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교류가 없었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소련과 관계를 개선해보자는 욕심이 있었고 91년 14억 7천만 달러를 차관으로 선지급했습니다. 차관 금액이 당시 기준으로 한국 외환 보유고의 10% 수준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죠. 문제는 소련이 망한 뒤 이를 받을 대상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했고 소련의 부채를 대신 갚겠다고 하면서 길고 긴 불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돈 대신 현물을 받았습니다. 소련이 개발한 전차와 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이 도입된 물건이었죠. 당시 국민들과 정부는 현금이 필요했던 입장이라 무기에 대해 달갑지 않아 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국방력을 몇 단계나 끌어올린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국방연구소에 드는 소련제 무기들을 수령한 즉시 이를 분해 내부를 연구했고 그 덕분에 한국 수준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귀중한 기술을 공짜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신 탱크 T-80U 전차를 한국은 불공 사업을 통해 들여왔고 이를 분해 및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효자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은 K9 자주포와 K2표 전차가 이 기술 덕분에 만들 수 있었죠. 2차 사업 때는 BMP-3 장갑차를 들여올 수 있었고 현재도 쓰이는 카-32A 헬기도 도입되면서 그 당시 한국이 도달하지 못한 수준 높은 기술의 제품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국방력은 불공 사업 전후로 기술력 차이가 나눌 만큼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는지 향후 사업에도 현물 지급을 제한하며 남은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요. 3차 사업 때 러시아가 제안한 현물은 헬기였습니다. 2차 때 한국에게 제공했던 카-32 헬기 기종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죠. 러시아 타스타스 통신은 트로트네프 러시아 부총리가 뽕남기 경제부총리와 나눈 내용을 보도하며 이 사실이 알려졌죠. 카-32는 러시아 카모프사에서 만든 헬기로 해상작전 헬기를 기반으로 만든 상업용 헬기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숫자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상당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제안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내부 공간도 다른 헬기에 비해 좁고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 대부분의 비용을 유지비와 부품 구입비로 소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지만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금이 마땅치 않아 현물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핵탄두를 한국에게 제공해 불공 사업을 끝마치는 일이죠.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외부 세력의 공격에 방어할 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비대칭 무기인 핵을 보유함으로써
당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이죠. 박정희 정부는 7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미군 역할 축소를 지향하는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안보를 위해 미국 몰래 핵무기 연구를 했지만 미 정보기관이 이를 눈치했고 이후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며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 이후로도 후대 대통령들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꿈을 꿨고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국은 핵무기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했죠. 그때마다 미국은 한국에 개입해 핵무기 보유를 막았는데요. 개발하려는 낌새만 보여도 사전에 방지하는 정보망을 구축해 한국을 포함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행동을 막았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이나 SLBM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한만 없었더라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100대 이상 보유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예측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올 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신형 핵 추진, 순항미사일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기도 뚫을 수 있는 핵 추진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CNN은 미국 민간 위성업체 카펠라 스페이스가 찍은 영상을 공개하며 순항미사일 9M730 브레베스니크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2018년 푸틴이 차세대 최첨단 전략무기로 브레베스니크를 점찍을 만큼 러시아가 자랑하는 미사일인데요. 무제한 사거리를 가진 완벽히 새로운 무기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미국에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무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물 사진조차 없어 말로만 개발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CNN 보도를 통해 실물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상 수백의 만쪽의 낮은 고도로 날아가며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다. 일반 순항 미사일을 방어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안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의 경우 핵분열을 이용해 미사일에 반영구적 추진력을 부여해 언제 어디서나 주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의 무기입니다. 푸틴이 한국에게 줄 미사일이 바로 브레베스니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수소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인데요. 이번 불곰 사업으로 확실한 우호 관계를 쌓겠다는 심산으로 분석됩니다. 이 무기가 넘어간다면 한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사일 기술의 접목, 바로 핵무기로 개조가 가능하며 동북아시아 전체 균형을 무너뜨릴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동안 약점이라 여겨졌던 비대칭 무기까지 손에 넣은 한국을 견제할 국가는 없는 셈이죠. 핵무장에 가장 민감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의 무장에 반대한 미국도 최근 은근슬쩍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다트머스 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데리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교수들은 중국에 대항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동맹들이 그 노력에 분담하길 바란다면 핵무장을 고려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죠. 점점 더 발전하는 북한의 핵 시스템 역시 위협 요소라 주장한 이들은 기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NPT 10조에 따르면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가 가능하며 핵무기 개발에 있어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요. 한국이 정확히 이 상황에 놓여 있기에 러시아에게서 핵무기를 들여온다고 해도 10조에 근거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칼럼 이후 미국,
워싱턴 정계에서도 심각하게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 정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신들도 가지지 못했던 핵을 한국이 먼저 가질 수 있다는 소식에 공포에 질렸죠. 2차 세계대전 때 핵을 맞은 국가인 일본은 핵폭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원칙적으로 평화헌법에 근거해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은 한국과 달리 가시적인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핵을 보유할 길이 없죠. 게다가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 핵을 보유하겠다고 하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게 핵을 허가할 것을 고려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그럴 이유도 없고 미국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기에 일본에게 핵을 허가하는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러시아와 이를 묵인하는 미국,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핵을 가지게 될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 셈이죠.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하게 될 한국.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된 한국이 앞으로도 평화의 수호자로서 강력한 힘을 유지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핵무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협업을 원하고 있고 해상 문제. 최근 러시아 측에서 대한민국의 쿠릴 열도 구매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쿠릴 열도의 총면적은 10만 킬로미터에 인구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열도로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을 구분짓는 관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이 섬의 매각 소식으로 한국이 동해와 오호츠크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섬을 얻기 위해 러시아와 100년간 분쟁을 이어가면서 국력 소비를 해온 일본은 쿠릴 열도가 한국에 넘어갈까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를 둘러싼 분쟁.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토 분쟁 중 가장 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분쟁으로 인해 일본 육군의 80%가 홋카이도에 주둔해 있고 러시아도 병력 2만 명을 쿠릴 열도에 주둔시키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이 쿠릴 열도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와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열도 전체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러시아 국력의 쇠퇴를 꼽았습니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국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실히 드러낸 돌전이었죠. 러시아는 무리하게 이 전쟁을 수행하려다가 비용 조달 문제, 경제 제재에 직면했고 그 이전부터 2년간 진행된 코로나 경제 위기는 러시아 국력을 소진시켰습니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의 분쟁을 자력으로 이어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러시아 정부는 그 돌파구로서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쿠릴 열도를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자 러시아는 한국의 정부 특사를 초청해 쿠릴 열도를 소개하는 등 외교적 수단을 사용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유독 한국이 관련되자 이성을 잃고 흥분하는 모습에 러시아 또한 독도 분쟁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등 일본과의 영토 분쟁 문제에서 한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의외로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이 영토 판매가 성사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죠. 러시아보다는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에게서 쿠릴 열도를 뺏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계산을 맞췄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이들이 나타나 일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지금까지 쿠릴 열도에 일본 영유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일본의 계획을 저지하자 현재 일본 외교관은 공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원래부터 일본의 명분 없는 영유권 주장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쿠릴 열도를 소유한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어긋날 것이 없으며 굳이 한일 양국 간 분쟁을 키우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믿었던 동맹국인 미국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며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동안 매각 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21년 11월 알렉세이 체군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이 방한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실무진을 만나 쿠릴 열도 매각을 주제로 밀실회담을 가졌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의 쿠릴 열도 공동개발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회담에서 작성된 극비 문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 공동개발을 통해 쿠릴 열도의 측량을 끝내고 선 개발 후 매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의 본섬에 17개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100km에 달하는 도로를 전부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로 개보수하여 쿠릴 열도에 신경부고속도로를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쿠릴 열도에는 원유 3억 9,400만 톤, 천연가스 1.19조 m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자원들을 개발하여 수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넓은 운송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도로 인프라부터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분쟁이 사라진 쿠릴 열도를 오키나와와 같은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쿠릴 열도는 전체가 대부분이 툰드라 지대로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호츠크해의 신비한 자연경관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지역들의 모습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주목하고 있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죠. 결국 쿠릴 열도를 통해 한국은 동북아시아 자원 강국,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치욕을 참지 못하고 매우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넘어가기 전에 일본의 영토와 권리를 수호하겠다면서 홋카이도에 일본 육군과 공군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를 드러내자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은 기자들 앞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발언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죠. 러시아도 이에 질세라 군 병력 4만 명을 쿠릴 열도에 주둔시키고 지대함 미사일 S-300VK를 배치해 일본의 비이성적인 침략을 분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에 대하여 일본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러시아는 일본의 침략 야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군사적 수단도 외교적 수단도 모두 차단당한 채 쿠릴 열도가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쿠릴 열도 매각 결정, 그 대상이 한국이 된 이유는 러시아가 한국에 가지는 친밀감과 강력한 신뢰 또한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인데요. 어려울 때 상대방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주변국에게 신의를 다하는 한민족의 어리, 우리에게 새로운 북녘 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새로이 한국의 품에 안길 쿠릴 열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